여러분 요새 주식시장 얘기 잠깐 할까요? 주식시장에서 하나오션 그죠? 그 우리나라 조선소들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뭐 이런 얘기가 이게 주식이 많이 쓰는데 어저께 제가 LNG선 얘기했잖아요. 근데 LNG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LNG도 LNG인데 미국 형님들이 우리나라 조선소 점검하고 갔대요. 우리나라 조선소 점검하고 간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 미국 형님들이 미국 펜타곤 형님들이 우리나라 조선소를 둘러보고 간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 중국이 배를 너무 많이 만든다. 군함을 너무 많이 만드는데 중국 속도를 따라잡으려고 했더니 조선소가 없네. 미국이 돌아가는 조선소가 없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미국이 이런 제조업이나 이런 거 우리도 지금 여러분 조선소에서 숙련 노동자 없다고 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까지 지금 하냐? 미국의 구축함들 이런 것들을 미국이 설계하고 한국 조선소가 군함을 만드는 이런 계획을 지금 점검하고자 우리나라에 왔다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 오피셜로 그렇게 한다고 확정은 뜨지 않았는데 미국 형님들이 와서 출장 와서 쑥 훑어보고 간 거야. 우리나라 조선소를. 이게 또 소문이 난 거지. 이게 또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오션 미국 형님들이 훑어보고 가고 그러고 이제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이 그게 그렇게 된 사태도만. 네. 지금 그런 사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 있죠. 일본과 한국의 조선, 그러니까는 미국이 그거 우리 여러분 그 아이폰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닙니까? 아이폰이. 그런데 디자인드 바이 캘리포니아죠. 그래서 미국 군함이 메이드 인 코리아. 미국 군함인데. 미군이 쓰는 군함이 메이드 인 코리아 디자인드 바이 US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저번 주에 그 주식하는 사람들하고 좀 고위급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얘기가 좀 돌았고, 그리고 이제 요번 주에 팍 올랐고,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기사가 조선일보에서 오늘 떴어요. 우리 MSG. 그 본 게임이라고 있잖아요. 국방 게임의 본 게임의 MSG. 그때 갑자기 국방 전문 기자 여기까지 하고 이분 성함이 생각이 안 나죠? 네, 그 뉴스 기사로 조선일보에서 오늘 이거에 대해서 미국 관계자들이 우리나라 조선소를 둘러보고 갔다라는 게 그냥 오늘 조선일보에 떠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거와 관련돼서 이제 지금 다크스로님도 얘기하시지만 CNN에서도 뜨고요. 조선일보에서도 뜨고 CNN에서도 끊임없이 확장되는 중국의 군함의 대수를 따라잡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의 조선소에서 미군이 디자인한 군함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급에 대해서 이제 알레이버크 해산지님이 얘기해 알레이버크급 얘기가 나온다는 건데 알레이버크급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도 세종대왕함하고 이런 거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지스 군함을 한국과 일본의 조선소 그리고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의 조선소가 총 동원돼서 여러분 냉전 때 미국의 함대는 600함대였다고 그래요. 600함대였다고 하는데 지금 300함대도 지금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배가 600척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냉전 시대에 준하는 600함대로 다시 리빌딩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600함대로 리빌딩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면 백값만 얼마냐면요. 여러분 백값만 지금 한 400조 정도 되는 겁니다. 한 대당 1조씩 잡아도요. 한 대당 1조씩. 우리나라는 여러분 1조씩 만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으로 하면은 미국인들은 400조로 택도 안 되고 600함대를 만드는데 400조 정도로 택도 안 되는데 한국에서 만들면 400조면 600함대를 만들 수 있다. 미국 조선소에서 하면은 800조를 써도 제가 보기엔 800조를 써도 대당 우리보다 2배 정도 드니까
800조를 써도 600함대가 되기 어려운데 한국이면 400조면 된다. 근데 400조면은 와, 아리 400조이 돈이 얼마입니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내일 사야겠다는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이런 건 이미 가격에 반영됐고 이익 실현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면은 한번 출렁거릴 수 있으니까 출렁거리는 거 한번 보고 안정적으로 뭔가 기조가 좀 나오면 물론 투자는 여러분 자기 판단하에서 하는 건데요. 네, 예, 그렇죠. 그리고 뭐 조선소 같은 경우에 자동화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얘기하지만 자동차는 자동화라는 건 여러분 자동차 같은 경우는 가능해요. 왜냐면요, 자동화 설비가 자동차보다 크거든요. 공장이 자동차보다 크면 그 안에서 자동화가 되는데 조선소는요, 여러분 그거를 자동화 설비로 그 큰 거를 만든다라는 건 불가능하죠. 자동화 로봇이 나오면요. 로봇이 나오면 모를까? 로봇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람의 숙련도 그리고 여러분 요새 여름이죠. 여름 같은 때 철판이 달구어져서 온도가 상승되는데 거기서 용접까지 한다는 건 진짜 어마어마한 강도의 노동이죠. 자, 지금 한동훈 장관이 조선소에 베트남 용접공 1,500명 저번에 그 비자 업무 하려고 출입국 관리소 직원을 파견, 그 경남 일대, 거제 일대에다가 파견까지 보내서 그 1,500명 용접하는 거 했다고 한동훈 잘했다 센스인데 뭐 출입국 업무를 그렇게 찾아가는 서비스로 한 건 잘했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한동훈 장관이 최근에도 외국인 인력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들어오는데 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조선소가요. 대한민국의 조선소가 이 냉전 있죠. 지금 나토 신냉전에서 대한민국의 조선소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여러분 구냉전과 신냉전의 차이가 있어요. 구냉전은 지상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핵무기를 빼놓고 얘기를 하면 소련이 무식하게 전차 6만 대를 유럽에다가 깔아가지고 군비 경쟁에 그런 군비 경쟁을 한 거죠. 여러분 전차 6만 대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와서 생각을 하면. 근데 그거를 그 냉전 시대엔 한 겁니다. 그런 군비 경쟁을 육상에서 한 건데 지금 중국과 미국의 군비 경쟁은 해군 군비 경쟁이고 미국이 그 해군 군비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의 조선소들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대한민국의 조선소들을 활용하려 하고 그거를 검토하는 실무진이 왔다 갔다. 아직은 여러분 미국의 군함이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확정돼서 오피셜로 뜨진 않았고 검토했다라는 건데 그게 만약에 오피셜로 뜨고 지금 나오는 대로 냉전 시대에 600함대 중국도 같이 하겠죠. 600함대 양쪽과 미국과 중국이 600함대 이거로 밀어붙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대한민국 조선소들은 대박이 나는 거다. 자, 여러분들 배팅하실 분들은 배팅하시고요. 이게 여러분 세계 정세하고 주식하고도 바로 연결이 되죠.